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어, 사이버트럭 전기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전기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FSD 기능이라고 해서 뭐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출퇴근이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이제 몇 개월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책을 보기도 그렇고 뭐 다른 짓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할지 뭘 할지 뭐 아침밥을 먹을지 여러 가지 고민해 봤는데 이 시간을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기록이라도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출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저에게는 이제는 일상이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는 게 조금 편리하긴 합니다. 지금 제가 지하 주차장인데 여기서 자율주행을 해도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학습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차를 작년 말에 처음 인계를 받았는데 제가 FSD 이 사이버 트럭을 사게 된 경위, 뭐 배경, 과정은 네, 운전하면서 차차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빠져나가야 제가 맘 편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오, 비가 오네요. 처음 촬영하는 날 비가 오네요. 보통 이사를 할 때도 비가 오면 행운이 온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차량에 비가 오는 것도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녀보겠습니다. 일단 셀프 드라이빙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까 잠깐 나오면서 얘기를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FSD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딱히 할 일이 없어요. 뭐 보셨다시피 제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차라리 이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기록이라도 좀 남겨보자, 뭐라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유튜브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도 올려야 된다 라고 얘기해줘서 용기를 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하주차장 나오면서 제가 직접 운전을 했는데 이 FSD가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FSD 기능을 키지 않더라도 그 얘는 계속 학습을 하고 있어서 이 패턴으로 나가는 게 알겠다 뭐 또는 이해했다 라는 것들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잘 못 빠져나가던 지하 주차장을 이제는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서 네, 주차장이나 주차는 제가 직접 하는 편입니다. 재밌는 통계 하나 보여드리면 이 화면이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1800km 정도를 이 차를 작년 1월, 네, 거의 하반기 10월인가 11월인가 제가 이거를 출고를 하고 나서 1800km 정도를 달렸어요. 출퇴근이 멀지 않아서 회사랑 집이랑 멀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장거리는 지암, 원주, 홍천 요 정도는 갔다 와본 것 같아요. 그 중에 80%를 제가 셀프 드라이빙으로만 주행을 했음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처음엔 없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원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게 활성화가 됐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초반에 셀프 드라이빙 없이 그냥 직접 운전하는 걸로 했던 시간을 포함하면 거의 한 85%
정도는 직접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운전 중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마이크를 제가 샀거든요. 근데 마이크에 옷이 계속 걸리는 것 같아서 옷을 벗었습니다. 마이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자꾸 귀에 막 거슬려서 셀프 드라이빙 반복된 얘기지만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40대 아저씨입니다. 딱히 무슨 주제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사이버 트럭을 사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좀 특이한 차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주목받기도 좀 부담스러운 차기는 하지만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픽업 트럭이 약간 저의 그냥 로망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미국에서 저를 이제 키우실 때 그 아버지가 미니 밴을 타고 다니셨는데 지금으로 보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차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디즈니랜드를 가거나 어디 테마파크를 가거나 동네 공원을 갈 때 차의 바닥에 매트를 쫙 깔아주시고 뭐 친척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불러놓고 다 태워서 막 이동해 주시던 그 기억이 저에게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차를 사게 되면 막 차 위에 기어 올라갈 수 있고 안에서 놀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픽업 트럭을 사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는 사실 픽업 트럭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사기도 되게 어, 쉽지 않은 결정이고 주차도 되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을 이제 접수를 받는다라는 공지가 뜨자마자 가장 빠른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계약금을 내고 그 당시엔 10만 원? 불이었나 100불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의 금액만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전에 테슬라 S가 처음 나오기 전에 이제 그때도 제가 계약금을 그때는 1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상 시승을 해보니까 되게 승차감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시승을 해보고 아 이거는 타기는 조금 애매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다시 캔슬하고 그 환불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엔 10만 원밖에 안 해? 라고 해서 사이버 트럭은 조금 더 쉽게 결심하고 그다음에 갖고 싶었던 픽업 트럭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한 7년 전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이제 출장으로 이제 일본에 가 있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었나 전화가 왔었나 연락이 와서 이번 주까지 계약금을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내면 신청이 되고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먼저 받고 싶으시면 지금 뭐 신청하세요라고 그래서 그때 신청을 했었던 것 같고 계약금이 2천만 원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어쨌거나 슈퍼카도 이렇게까지 많이 내나? 막 신차로는 저희 첫 차거든요. 그래서 차를 인도하는 경험이 십몇 년 전에 이제 어머니 차 뽑을 때 이제 같이 제가 그 동행해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보통 차를 인수를 받으면 예를 들면 이제 영업사원분한테 잘 얘기해갖고 뭐 내고도 좀 해달라 뭐 내비게이션이나 우산이나 뭐 텐팅이나 그러니까 썬팅 뭐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하면 서비스로 막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테슬라 인도 경험은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말할 수 없는 정말 시스템화돼 있어서 약간의 한 쇼처럼 되게 재밌는 이벤트처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케아 광명점에서 이거를 차를 직접 가서 인도 받았는데 X를 타고서 뭐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동하는 중에 뭐 프레젠테이션 영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차의 기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스프릿에 대한 설명도 막 해주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딱히 정해진 영업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고 담당자, 뭐 접수 담당자, 뭐 이런 담당자가 시스템별로 있어서 한국과는 그 차를 인도받는 거라는 느낌이 되게 사뭇 달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냥 얘기를 계속 해보면 제 그 첫 차예요. 그래서 그 사이버 트럭을 첫 차로 받게 됐고 어, 그래서 제 나름대로 되게 애착을 좀 가지게 된 그런 차입니다. 제가 막 차를 엄청 아껴 타거나 그러지 않아요. 세차를 막 한다거나 막 엔진 오일을 막 고급 휘발유만 쓴다거나 절대 남한테 차를 뭐 운전대를 내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러진 않고 진짜 막 편하게 잘 타고 내 방식대로 타면 되지라는 주의였어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사이버 트럭이 좀 편하기도 해요. 남들은 뭐 염화칼슘이 뭐 부식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텐팅 PPF를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손에 짐이 많을 때는 발로 문을 닫기도 하고 실제로 저 운행하다가 아직 차 거리감이 안 나서 탄지 한 두 달 됐나? 그랬을 때 그냥 사이드미러 살짝 깨먹었습니다. 수리 따로 안 하고요. 그냥 커버 10,000원짜리 뭐 있길래 그걸로 그냥 씌워놨습니다. 원래 이렇게 테이프 청테이프로 이렇게 발라놨다가 네, 저희 아이가 엄마한테 일러서 한 소리 듣고 그냥 여기 씌워버렸습니다. 네, FSD 되게 편해요. FSD 타다 보면 처음에 진짜 막 우와 우와 게임하듯이 봤어요. 예를 들면 막 끼어들기를 할 수 있을까 할까 말까라고 하면 보통 예상한 대로 다 끼어들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보고서 처음에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이게 몇 개월 지나니까 그런 재미보다는 조금씩 이 시간을 어떻게 좀 알차게 보낼까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게 됐고요. FSD 타다 보면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와, 진짜 미래가 코앞에 왔구나. 그러니까 현재로 왔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연히 읽었던 책이나 뭐 영화나 이런 미래 세계는 되게 낯설고 언젠가는 보겠지라는 정도로 그냥 환상 속에 있었던 시대의 모습이었는데 이 전기차를 타면서 FSD 기능까지 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점들이 저에게 많은 생각들을 주게 되고 운전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앞으로 대리기사, 택시기사님들의 그런 직종들이 빠르게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냥 저의 추측이지만 아직 한국의 현대랑 기아자동차나 이런 한국의 국산 브랜드들이 아직 자율주행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빨리 퍼져버리면 뭐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브랜드들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화될 수 있어서 도입이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근데 확실히 경험해 보면 다릅니다. 네, 진짜 앞으로 기사님들은 다른 직종으로 다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운전면허에 대한 기준이 또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운전면허를 좀 늦게 딴 편이거든요. 저도 한 30살 넘어서 이제 운전면허를 땄는데 진짜 마지막까지 저는 운전 사실 안 하려고 했었던 케이스였어요. 네. 교통사고에 대한 약간 안 좋은 기억도 좀 있고 그래서 운전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이제 차를 운전을 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등 떠밀려서 휴가 일주일 주시면서 네, 법인차 줄 테니 따갖고 와 라고 해서 속성으로 따고 법인차로 이제 감사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네, 운전하기 싫었던 저에게는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좀 달라진 저의 패턴 중에 하나는 주위를 많이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운전을 하면서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주위를 좀 많이 보게 출근길에 사람들 얼굴도 좀 보게 진짜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아요. 네. 저 이클립스 포도맛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홍콩 출장 갔을 때 저기 홍콩에서만 판다고 그래서 한국에 없다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 팀장님이랑 진짜 막 새벽에 막 편의점 한 네다섯 군데 돌아다니면서 막 두세 개 사갖고 한국에 왔는데 바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한국에 출시하더라고요. 지금도 마트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저 솔드아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전기차 저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그 전차가 제가 경유차 SUV 한 15년 된 차를 15년 정도를 차를 몰다가 처음으로 이제 차를 바꿨더니 그 전차는 후방 카메라도 이제 고장나고 잘 안 됐었거든요. 막 모든 기능이 전기차로 돌아오니까 너무 신기한데 처음에는 되게 핸드폰 같았어요. 충전이 48%돼 있습니다라는 게 약간 핸드폰 배터리 잔량처럼 보여져서 이게 좀 약간 신기한 포인트였고 그다음에 연비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전비란 말을 이제 전기차를 쓰는 사람들은 쓴다는데 제가 지금 48%인데 제가 회사에 도착하면 47%로 1% 정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한번 한 1시간 정도 충전을 이제 지하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꽂아놓고 봤는데
1시간 충전한 급속이 아닌 완속으로 할 경우에 한 7, 8% 정도 충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서 한 2,000원, 2,400원 정도 돈이 나왔는데 출근할 때 한 1% 정도, 돌아올 때 1% 하면 보통 2%, 3%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한 꼴밖에 안 나오는 거라 지하철 요금보다 싼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전쟁으로 경유값이 이제 휘발유보다 더 비싸진 상황이잖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냥 유일한 불편함은 차가 좀 커서 주차가 어려운 곳은 갈 수가 없다. 엄두가 안 난다. 요거 하나. 제가 출퇴근한 곳에 주차가 다 원활히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차를 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불편함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카로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쓰고 있고요. 시작은 FSD로,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은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매일 어떤 방송을 하게 될지, 영상을 찍게 될지. 제가 일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편집하고 이런 거를 막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으나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될 거라고 상상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 일 모르는 거네요. 제 올해 버킷리스트가 중에 하나, 위시리스트가 좀 더 맞겠죠. 무언가를 배워 스터디를 하거나 시작해보는 일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자였는데 유튜브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얘기 약간 샜는데 운전면허증 얘기 나누다가 샜네요. 운전면허증은 지금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1종, 2종을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며, 지금도 2종을 7년 동안 무사고면 1종으로 바꿔준다고는 하더라고요. 연령 제한은 또 무슨 의미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말로 초등학생이 여기 앉아서 이 FSD 누르면, 목적지 찍고 누르면 그냥 도착하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네. 면허증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냥 택시 타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기사님이 없는 택시라고 봐주시면 돼요. 택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퇴근길에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회사 거의 근처 다 와서 사이버캡,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사이버캡이라는 또 새로운 또 어떤 혁신적인 어떤 모델을 들고 나왔었는 그 얘기는 퇴근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시간은 보통 15분 정도만 왔던 것 같아요. 네. 아침 시간에는 그렇게 크게 막히지 않고 밀리지 않아서 또 모르는데 퇴근길이 좀 길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또 이런저런 잡설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제가 만들게 되는 영상들이 뭔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막 한다기보다는 진짜 약간 잡설,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루틴, 망상, 잡설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 올 때 FSD를 타면 위험하지 않아? 카메라에 뭐 빗물 끼고 뭐 이러면 어렵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눈에 비가 와서 앞이 안 보이나 카메라가 비가 와서 하나로 보면 제 노안이 더 문제지 설마 이게 더 노안일까? 그러니까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눈이 두 개고 제가 앞에 뭐 시야가 넓다고 하지만 이제 앞 전방밖에 주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8개 렌즈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막 사방팔방을 다 보고 있으니까 저보다 사실 더 멀게 보잖아요. 여기 보시면 진짜 이 대각선 끝에 있는 차들 막 사람들까지 다 보고 있어서 사실 저보다 더 안전해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은 진짜 제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이렇게 차자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FSD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진짜 경험을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진짜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를 만나러 온다거나 놀러 온다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으면 꼭 제가 시승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요. 저 트럭은 지금 한 번에 유턴을 못했어요. 저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전! 나는 할 수 할 수 있는데 이 택시 탓이라고 저는 하고 싶네요. 네. 택시만 없었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호기심에 제가 막 해보고 싶을 때 어, 이렇게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그냥 얘한테 맡기는 편입니다. 승차감도 진짜 좋아요. 제가 S 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보다 물론 그 당시는 거의 뭐 10년 전이었을 테니까 훨씬 좋아요. 네. 뒷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약간 쓸데없는 고민일 수 있는데 또 유튜브 하게 되면 구독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빠니보틀이든 곽튜브든 뭐 원지든 뭐 여러 유튜버들이 영상 끝날 때 하는 어떤 루틴, 뭐 곽튜브는 뭐 싸울 뭐 이러면서 끝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지금 드네요. 네. 정말 계획 없이 유튜브를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시작 못하니까. 지금 주차장 코앞에까지 왔거든요. 저기 도착하는 이 신호 바뀌면 도착할 때까지 영상 끝날 때 어떻게 할지 좀 빨리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출근길이니까 네, 직장인들 하는 모든 분들 출근하실 테니까 모든 직장인들을 대변할 수는 없겠으나 출근 인사 좋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네,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네,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출근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가기 싫어 그냥 때려쳐볼까 그건 아마도 병신 같아